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가 재질에 따라서 그 외부 피복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안을 보면 여기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아침에 특히 이제 봄, 가을, 겨울쯤에 아침에 해가 뜨거나 할 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내부 안에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 난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자, 지금 여기는 비닐이에요. 그냥 일반 비닐인데 밖에는 안개가 전혀 끼어있지 않은 상태의 자 날씨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연동하우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안개가 전혀 없고 깨끗하죠.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피복에 있어요. 피복이 뭐냐면 얘는 뽁뽁이에요. 자, 이 뽁뽁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 뽁뽁이와 다르고 이렇게 터지지도 않아요. 터지지도 않는데 이 삼중 안쪽하고 측창 그리고 앞뒤 마구리는 이렇게 전부 다 뽁뽁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뽁뽁이가 어떻게 좋으냐? 단순히 이렇게 안개가 안 끼는 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은 열 피해가 적어요. 확실히 광고대로 안에 들어와서 보면 시원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시원해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도 똑같이 느껴요. 단 온도가 뭐 막 올라가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온도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30도까지 올라가도 사람들의 피부로 느끼는 게 달라요. 시원하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직사광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이 산란을 해요. 그래서 작물 틈 사이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직사광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열 피해를 2번 입을 뻔했거든요. 2번 입을 뻔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작물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뽁뽁이 좀 비용이 비싸기는 한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자, 위쪽에 이제 혹시나 몰라서 중방을 설치를 해놨는데 바닥을 보면 자, 물이 훨씬 더 말라 있는 게 보이죠. 덜 떨어져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뽁뽁이의 차이를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는 뽁뽁이를 처음에 설치했던 거하고 다른 걸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뽁뽁이는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아요. 젖어 있는 바닥보다 말라 있는 바닥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 뽁뽁이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원래 저번에 걸 하려고 그랬다가, 그 비닐 하우스 그 설치하는 업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그 뽁뽁이를 쓰지 않고 이걸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약간 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전에 있던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덜 떨어졌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도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 온도가 일반 비닐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겨울에도 뭐 보온이 훨씬 더 잘 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말라있는 거를 보면 얘가 확실히 습하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중방을 치고 대부분 이렇게 뭐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가온을 하시잖아요. 가온을 하시면 그 문제가 뭐냐, 부직포는 수분을 흡수를 해요. 자,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죠. 부직포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생기는 이유가 습하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얘는 훨씬 더 건조하다는 거죠. 습하지가 않고. 그래서 수분이 안에 덜 생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또 결로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안에가 훨씬 더 다른 일반 비닐로 씌운 하우스보다 덜 습하고 그리고 좀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런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뭐 이렇게 하면 자, 저 같은 고가 높잖아요. 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닐을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면 개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업자들도 사이즈가 크면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일꾼들이 기술자들이 있어야 돼요. 일용직 노동자들 데려다가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크면. 근데 그 기술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결국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 하우스를 이렇게 크게 지어 놓으면 어떤 작물로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우스를 낮게 지어놓으면 변경할 수 있는 작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물로 바꾸고 싶어도 내가 하우스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다시 새로 지려면 못 지죠. 비용 부담이 커서 다시 못 져요. 왜냐면 그 하우스에 썼던 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닐만 교체해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동하우스로 지면 그만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률이 높아져요.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평에 비닐하우스를 졌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세 동을 지었다고 쳐볼게요. 물론 한 동에 100평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는 거니까 100평에 세 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땅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내부는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연동하우스를 해놓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80평으로 늘어나요. 자, 이렇게 20평이 늘어났어요? 그럼 20평이 늘어나서 비닐하우스 교체할 때까지 20평이 늘어났을까?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 좀 더 비싸게 주고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미 얘가 땅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토지 이용률이 높아서 수익이 증대됐으니까 나중에 뭐 한 5년 후에 교체한다고 가정을 해도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생각을 하면 그것도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어보신 분들이 큰 거를 못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짓냐고 쓸데없이 다 이유가 있는 게 짓는 거예요. 고가 높으면 같은 비닐하우스라도요, 뽁뽁이로 하지 않더라도 고가 높으면 열 피해가 훨씬 더 적어요.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열 피해가 훨씬 더 적고 그 온도를 훨씬 더 빨리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 높은 하우스들이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실패하게 되면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다른 거를 그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하우스로 만든 겁니다. 얘기가 좀 3000% 빠졌는데 이제 뽁뽁이가
그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덜 습하게 만들어주고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더 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들에게 이득이 됐으면 이득이겠지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뽁뽁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뽁뽁이 때문에 나무 죽일 뻔했는데 살린 적도 있으니까. 왜냐면 피해가 훨씬 더 적었어요. 이미 예전에 뭐 측창을 아침에 내려놓고 아니 올려놓고 갔죠. 친구랑 같이 어디를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친구도 제가 측창을 여는 걸 봤고 갔다 왔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가 오후 1시가 좀 넘었을 때였는데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이면 우리나라가 낮에는 굉장히 더운 시기잖아요. 9월 초쯤이었는데 하우스 측창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내렸나 했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머리가 쭈삣 쓰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그래서 그 하우스 컨트롤러에 있는 온도계를 봤거든요. 50도 찍었어요. 와, 이거 진짜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문을 탁 여니까 정말 저 뒤에 보는 나무들이 위에가 노랗게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모든 가지가 다 그렇게 노랗게 변해 있던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의 일부분만 노랗게 변해 있었고, 그리고 색깔은 전부 다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다시 보니까 위에 보이는 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조금만 피해를 입었어요.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말라 죽거나 뭐 죽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빨리 가지를 잘라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보통 만약에 그런 상황 50도까지 찍어갖고 몇 시간 지나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많은 수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식재 2년 차였고 3년 차로 넘어가기 전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수확을 하긴 했지만 수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뽁뽁이가 아니고 일반 비닐이었고 고가 낮은 비닐하우스였다면 저는 그냥 끝장났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피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난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뽁뽁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